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종전 훈풍에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우리 시장, 양시장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마감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시다시피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면서 2%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총도 다시 9거래일 만에 7천조 원을 회복해냈습니다. 그중에 삼성전자 시총이 다시 2천조 원을 회복하는 등 반도체 투톱이 동반해서 강세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장중 흐름 볼게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시작은 빨간불 켜면서 좀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1%대 밀렸지만 천선은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참고로 하락 종목 수가 더 우세한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게 특징이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까지 동반해서 3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두 주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담았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3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였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두 주체는 반도체, HPSP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섹터, 풍력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발전 금지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풍력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시장 관련주들 불기둥을 뿜어냈는데요. 상한가 종목도 많이 나왔습니다. CS윈드, CS베어링 동반해서 상한가를 갔고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상한가 터치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까지도 16%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재건주도 볼게요. 종전 소식에 재건주 흐름이 좋았는데 특히 수주가 기대되는 건설주의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몰렸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우건설은 원전 모멘텀까지 함께 안고 있죠.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0% 가까이 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 소식에 방산주까지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오히려 각국의 방위 산업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특히나 K방산의 무기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대성하이텍, 퍼스텍 같은 이 세 종목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쉽게도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했다는 것도 포인트였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네요. 이 종목이 18% 급등하면서 마감치였고 스페코도 7% 상승으로 마감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가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내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고래사냥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반부는 공명 정지효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하루부터 정리해 볼게요. 위원님의 한마디, 태양광 급등 시작. 이게 정말 눈에 띕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신 태양광 종목 하나솔루션이 예. 하루 만에 또 급등이 나왔죠. 예. 정솔루션님이라고 이제 또 예. 바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도 섹터 종목을 잡아내셨는지. 예, 앞으로 이제 전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예, 일단 오늘 또 풍력 관련주들도 좀 강했는데 CS윈드, CS베어링 그룹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일단 그만큼 이제 앞으로 좀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태양광 시장의 앞으로 가장 큰 전망이 크게 좀 이제 성장할 걸로 전망세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태양광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하나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예전에 다 2, 3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막 10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화 지주회사 2만 원대에서 강조해드린 적 있죠? 1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바닥권에 또 있는 기업들 내에서 역시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자, 어제 하나솔루션은 그랬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3만 원대에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이제 대표사는 이제 올해 시가총액 200조 원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무게감 있는 분이 대놓고 언론에 시가총액 200조 원이면요, 거의 코스피 안에서도 거의 뭐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기업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앞으로도 이 주성은 빼놓지 않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주성은 태양광까지도 엮여 있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솔루션, 태양광 이런 쪽 같이 이 텐덤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삼천닉스가 올선 회복했죠. 대신 이제 오늘은 코스닥이 힘이 약했는데, 제 코스닥 차트를 유심히 보니까요, 이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 전환되기 임박돼 있더라고요. 이제 코스닥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코스닥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제 코스피 좋아할 거잖아요. 삼천닉스 굉장히 많이 갔고,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위치에서는 삼천닉스도 여기서 수십 프로, 많게는 100%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코스닥이 너무 못 갔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코스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에 그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1월 달에. 이제 해외 증시 보지 마세요. 국장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다 어떻게 됐죠?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다 그냥 해외 주식만 좋아했어요. 국장에 투자하면 뭐 바보다, 뭐 국장에 왜 투자하나,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국장에 투자해라 그랬죠. 그래서 막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도 막 7배, 10배 막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뭐 제가 강조해드렸던 성호전자도 뭐 1200% 가까이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9배 가까이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만큼 항상 바닥권에 있는 업종들을 봐야 되고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이 앞으로 업종 이 종목군들 내에서도 아마 반도체, 로봇 이런 쪽이 좀 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 소부장 관련주 내에서도 아직까지 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 내에서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백조 투자가 들어가면 이 반도체 후공정 전공 장비 업체들이 내년도에는 또 HBF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요가 폭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UBS에서 그래서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 초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천문학적으로 이제 펩 증설 이제 나서고 있죠. 지금 뭐 2배 이상 증설한데도 SK하이닉스는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하면 주성, 후공정하면 한미반도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OCI그룹주 태양광 주목하시면서 전력전선주 관련주 내선 LS그룹주랑 대원전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원전선 유한타증권 쪽에 500억 투자 들어왔죠. LS 이번에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에 보였던 특징 섹터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으니까 같이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더 자세한 투자의 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업앤다운. 오늘의 이슈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소식입니다. 빠르면 8월 달부터 나스닥에 거래된다고 하던데 SK하이닉스 딱 찝어주셔서 그런지 지금 시세가 애프터장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에 위원님. 강하죠. 예. 제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닌데, 목표 주가 증거사 리포트 같은 경우 이제 막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나오죠. 근데 바닥권은 좀 지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이슈가 있을 만한 게,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은 지나갔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하나 더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또 잠깐 나고 나오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죠. 테슬라랑 로봇을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 같아서 일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그 전에 8월 달일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SK 하이닉스 수혜주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네 종목 좀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 이제 임박됐을 땐 그러면 SK 하이닉스 수혜주들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예, 삼성전자까지도 협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심지어 TSMC조차도 납품했다 얘기 나왔어요. 예, 거기 애플도 납품 진행 중에 있다 얘기 나왔고, 마이크론 한 언론 보도에서 2조 원 가까이 수주했다 얘기 나왔죠. 예, 그리고 인텔 쪽이랑도 협의하고 있다 얘기 나왔고요. 특히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태양전지를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쪽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성이 없으면 과연 텐덤셀 태양전지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최고 효율이에요. 효율. 30%, 31%까지 나왔는데요. 예. 중국 업체도 저는 33%까지 나왔다는 업체를 주성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세계 최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쪽에 장비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하나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까지도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3개가 엮이면 당장 이제 이런 기업 리포트나 그 실적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얼마였죠? 20만 원대였어요. 예. 모건스탠리는 10만 원대였고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TSM 쪽에 대규모 수주했다기 나오면 어떨까요? 갑자기 목표 주가가 또 이제 20만 원대에서 10만 원 후반대였다가 20만 원 뚫었죠. 50만 원 갑자기 1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사항으로 보되 절대적인 기준은 최대 주주나 대표자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 젠스랑 CEO 얘기하는 거, 머스크 CEO 얘기하는 거, 이 회사 황철주 회장님 얘기하는 거. 아니, 시가총액 200조 원은 그냥 목표가 아니고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EUV 장비를 대체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실리콘이 없는 반도체를 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급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3만 원대에서 해드린 얘기가 아마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주성이 가장 재료가 큰 것 같고 가장 좋습니다라고 제가 3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린 만큼 이 기업 지금도 오늘도 대량 거래 없이 상토시는 안 나왔거든요. 이제 변곡점이에요. 오늘 지수 급락에도 잘 버텼죠? 내일 강세회복 나오면 아마 이번 주는 목요일 날이 D-Day가 될지 몰라요. 케빈 허시가 어떤 얘기 할까요? 저는 잘하면 대용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거예요. 예. 전쟁 끝났는데 금리 인상 얘기를 왜 해요? AI 생산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번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은 이제 무난하게 그냥 금리 동결로 넘어가고 아마 제가 볼 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래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크게 뭔가 한 방 크게 터뜨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뤄질지 모르거든요. 아마 6월 달이 최저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주성도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이펙트. 이 기업은 SK하이닉스 쪽에 소캠2 물량을 단독 수주한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쪽이랑은 이제 버닝 테스트를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도 공장까지 완공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 기업 1,5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막 내려오면 막 보고 싶어요. 소캠2 LPDDR5 물량은요. 엔비디아 AI 서버 물량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특히 이제 퀄컴, AMD 뭐 이런 쪽에 다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LPDDR5X 저전력 메모리가 수요가 폭증할 것 같죠. AI PC, 그리드 AI 스마트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00억 시설 투자하는데 누가 투자했죠? 효성그룹에서 750억 투자했잖아요. 조현준 회장 일가에 자금도 들어온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2의 두산 테스나에 오늘부로 또 반드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젖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선하고 이격주표로 내려왔죠. 아직 대량 거래 시작되면서 매물이 나온 게 아니죠. 정상적인 코스닥 이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조정받을 때가 기회다 이 생각을 지금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 자꾸 이제 확인하고 급등하는 날 이제 가겠구나 그리고 급등하는 날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또 급락 나와 갑자기 투매 나와 그러면 저가 매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자꾸 급등 나올 때 추격 매수, 급락 나오는 날 추격 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지수는 이제 나중에 가는데 역사이클 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스템도 이미 제가 4,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는데 아직 상투 신호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MC, 이 기업도 대표이사가 3만 주, 6억이죠. 2만 원대에서 지분을 늘리고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예, 그리고 100억을 19,150원대에서 기관들이 시비 행사를 한다. 한마디로 19,100원대에서 장내 매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6월 22일 날 미리. 예, 그런 만큼 이 기업은 지금 기관과 최대 주주가 최소 19,000원, 2만 원 이상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예정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2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자사주 맵도 18,000원대 들어온 만큼 역시 지금은 조정심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최소 3만 원대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에 거래된다면 SK하이닉스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네 종목이나 소개해 주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솔루션. 어제 이 시간 관심주였고 오늘 장중에 9.6%까지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 시선이 몰리면서 하루 만에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 저스템. 4월 9일 6,900원대에서 소개를 하셨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22,250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200% 넘는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요. 오늘 비록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 달 들어서 기관이 이틀 빼고 매일 사들이고 있네요. 이어서 정성호. 이번 달 1일에 가장 낮은 주가에서 소개를 하셨고요. 이틀 만에 44% 시세를 잘 냈습니다. 그 뒤로 박스권 차트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좀 바닥권이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주성. 오늘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주 위주로 매물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정말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고점에서 22만 원대 잘 유지를 했는데 우리 방송에서는 3만 1,000원대부터 소개를 하셨던 종목인 거 아실 겁니다. 벌써 9배 넘게 오른 종목이네요. 네, 어제는 또 SOS랩이 하루 만에 급등하더니 오늘은 하나솔루션까지 엄청납니다. 하나솔루션은 중장기로 더 봐야겠죠?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을 곰곰이 듣다 보면 이 주성도 제가 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이고요. 어제 하나솔루션도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뭔가 머리를 딱 칠 때가 있거든요. 이거구나. 그게 왜 올해 1월 달에도 주성이었고요. 올해 지금 6월 달에 하나솔루션 같아요. 하나그룹주 내에서 이제까지 태양광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기업만 못 갔어요. 지주회사도 2만 원대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 드디어 텐덤셀 태양전지가 올해 하반기 내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초읽게 들어갔잖아요. 물론 2028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금의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금의 성격이 뭐냐면 빚 갚는데도 쓰긴 쓰지만 한 9천억 가까이를 텐덤셀 태양전지 쪽에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9천억 투자가 들어간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이 자금의 성격을 항상 이유와 원인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반등성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주가의 상승 이유가 뭐냐면 텐덤셀 태양전지.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거든요. 앞으로 수소 원전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효율이 이제 35%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죠. 그거는 주성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33%까지 달성했죠. 전 세계 최고 효율이거든요. 주성과 하나솔루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도 장기로 보실 분들만 보시고 3만 원대 초중반대가 바닥권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 거기서 가장 지지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단기는 약간 이제 이틀 동안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조정심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제2의 또 주성 엔지니어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스템. 중장기는 13,000원 지지권이고요. 단기는 내일이 변곡점 같은데요. 지금 시간의 굉장히 움직임이 미 선물지수에 비해서 견조하거든요. 내일 반등 나오고 아마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캐비너 씨에 따라서 급락이냐 급등이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내려온다? 그러면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스템도 내일 반등이 나타나면 재차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5일선 이탈되면 다시 만 원대 중반대, 14,000원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한 상태에서 보유주 관리에 주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로 성호전자도 지금 자꾸 저점이 높아지거든요. 최근 들어 32,000원대 지지권 저점. 그 다음에 36,000원. 왠지 오늘이 저점일 것 같은데요. 내일 3일째.
내일부터 해서 4만 원대 이제 지지받고 재차 강세일봉이 나오면 저는 목요일 날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한번 급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항상 주식은요. 최대 주주가 지분 들리는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4만 원대에서도 수십억 늘리고 있어요. 예,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예, 지금 지난주도 들어왔죠. 예, 그리고 지금 이 4만 4천 원대에서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여기서 수백억이 크레센도 펀드가 들어오거든요. 예,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최대 주주랑 기관 펀드가 지금 최소한 4, 5만 원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주성. 예, 제가 맨날 정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전문가 활동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 나중에 좀 길이길이 기억에 남으시라고. 예, 이 기업은 3만 원대에서 모든 기업 통틀어서 가장 재료가 큰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도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6월달 이후에 7월달, 8월달에도 계속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뚫어버리면 그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고요. 100만 원 이상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이 6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활약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새로운 유망주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오늘은 OCI 그룹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태양광 관련주 최근 들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3만 원대 주성, 지금 3만 원대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 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죠. 예, 주성에 이어서 OCI 홀딩스도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업체죠.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을 세우면서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공급 단가를 많이 낮춰놨거든요. 물론 아직 중국에 비해서는 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OCI 홀딩스는 스페이스X 쪽에 지금 공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도 때부터는 이 폴리실리콘 물량을 이번에 회사에서 이제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이제 2배 이상, 이제 생각지 못한 물량이 더 확대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2배 이상 이제 앞으로 물량 공급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쪽의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최근 들어 회장님이 20만 원대 중반대에서 장내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중반대를 바닥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그런 만큼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만 원 중반대에서 딱 지지받고 터닝하죠. 그래서 최대주 수급이 중요한 거고요. 다트전자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21선 초돌파했죠. 접어주고. 이전 고점 부근이 40만 원대였죠. 예, 그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전력주 같은 경우는요. 뭐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HD 현대일렉트릭 막 100만 원씩 가는 기염을 토했죠. 예. 그러면서 전력주가 효성중공업도 막 200만 원씩 가는 기염을 토한 것 같고요. 뭐 태양광이라고 해서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 쪽에 공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회사 이제 OCI 앞으로 모멘텀도 있고요.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업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소재 사업도 하고요. 과산화 수소 사업도 하죠. 바닥은 분명 지났는데요. 일단 20만 원대 중반대 바닥권 참관 상태에서 40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신고가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OCI 홀딩스. 조금 전에 힌트로 OCI 그룹주라고 하셨으니까 종목 두 번째 좀 유추가 되네요. 예, 네. 유추가 되죠. 예. OCI. 예, OCI죠. 자회사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업을 좀 하는 기업이죠. 하반기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을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는 그러면 왜 볼까? 자사주매 100억 들어오는데요, 지금. 8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제 한 20억 좀 안 되게 남은 것 같아요. 자사주매 들어오네? OCI 홀딩스는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미 바닥은 좀 지나긴 했는데, 이 가격대에서 OCI는 자사주매입을 100억 한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그래서 일단 실적도 좋아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 좋고 자사주매 100억 들어왔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이 요 밑에가 있죠. 물론 이제 바닥권은 이 기업이 8만 원대예요. 예. 거기서부터 자사주 매입은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도 2,100주 들어오더라고요. 2억 가까이 들어온 거죠. 자사주 매입이. 그러니까 내일도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남은 기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집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9만 원대 이 부근에서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터닝하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5일선 회복이 됐으면 이제 터닝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5일선 회복 내일 안착하게 되면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거고 21선 뚫어버리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제차 정고점 부근, 저 대량거래 시현대통 고점이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죠. 일단 여기까지 노려보면서 한 최소한 한 50% 정도 되겠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8만 원대를 중요한 8만 원대 720선 부근이죠. 여기가 이탈되면 뭐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하반기 장이 굉장히 좋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여름철에 지금 휴가 안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떠난다 하더라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예, 가까운 데서 열심히 주식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런 만큼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케빈 허씨가 금리 인하를 하려고 여러 가지 판을 깔아놨잖아요. 예, 뭐 절사 평균 PC를 봐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AI 생산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파월 비웃었어요. 파월을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한다고 동결한다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판을 깔아줬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라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원화 강세의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올해 외인들의 자금도 막 들어올지 모르고요. 하반기 코스닥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지 모르거든요. 열심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OCI와 OCI 홀딩스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5년 동안 MTNW 대상을 거머쥐었고요. 올해 6년 연속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코스닥 바닥권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열심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년 연속 대상의 주인공 정지우 위원의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이라고만 검색하시면 화면처럼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먼저 우리 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부터 볼 텐데요. 이제 애프터장에서 IT 투톱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쪽에 상승 그런 세가,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에 대한 단독 보도가 있었지만 사측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앱장에서 상승폭을 늘렸다가 지금 다시 좀 축소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238만 원대에 정규장을 마쳤는데 앱장에서 한때 243만 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240만 원 선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6%대 상승 마감했는데 애프터장에서 한때 11%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159만 4천 원까지 터치가 나왔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문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소식 나오면서 선을 그으면서 상승폭이 지금 살짝 둔화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빨간불을 켠 알테오젠 지금 강보합권 힘겹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 종목은 잘 가서 좋으시겠지만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네.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네. 오늘 잘 설명 들으시면 정말 또 하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AS도 혹은 한 종목도 하나하나 다 실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다 여기다 모든 거를 다 이제 마지막 그 종목에다가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설명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때문에 지역적 리스크가 일단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FOMC 회의가 열릴 텐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이제 금리 동결하겠죠. 제가 이제 상상하자면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로 캐비닛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종전을 빨리 해야지 내가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하면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빨리 지금 종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명분을 쌓고 금리 인하한다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아마 압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손을 쓴다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파월이 금리 인하 계속 하라고 했던 그런 뉘앙스로 봤을 때 10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왔거든요. 파월이 이제 트럼프가 의견을. 그래서 아마 KBS가 그 12월 달에 하려면 종전이 돼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먼저 바탕을 깔아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KBS와의 같이 동조 속에서 이제 트럼프와 같이 협력 속에서 방향성은 증시가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이란 종전에 대한 훈풍과 또 국제유가에 대한 하락 또 반도체 랠리가 남에 따라서 코스피 증시에 대한 코스피 흐름 양호했는데 오늘은 좀 코스닥 하락 나왔지만 코스피 일단 시장의 전반적 흐름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양호하다는 건 시장 전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결국 최근에 주가 빠졌지만 계속 랠리가 또 나오고 있죠.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시고요. 지수가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종목에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개월째라 가다 또 못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엔트로픽에 대한 기술 임원이 네이버 본사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네이버가 장중 7%가 넘는 급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막판은 좀 밀리긴 했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록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아쉬웠지만 지수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여전히 종목에만 집중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유망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특징주 안에서 전략을 챙겨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 종전 소식에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리면서 오늘 신재생 쪽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도 14% 상승 마감했고요. 두 번째 대우건설. 건설주는 원전주의 재거 모멘텀까지 안고 오늘 20% 가까이 상승 마감했네요. 장중에는 28,000원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HLB도 살펴보시면 오늘 이 종목은 내내 하락하다가 후반에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FDA 허가를 앞두고 지금 공매도 위험도도 굉장히 높은 반면에 블랙록이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꾸준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에 오늘 금융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실리면서 12% 상승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HPSP 반도체 소부장 강세로 어제 신고가를 찍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집중이 되면서 차익 매물 세게 나왔습니다. 20%나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네, 이 5개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이 SK 이터닉스 보았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주 강세 나왔는데요. 특징이 SK그룹에 대한 대형 사모펀드, SK그룹과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에 대한 KKR 손잡고서 그룹 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SK 이터닉스 중심으로 통합 재편한다고 해서 대형 호재가 SK 이터닉스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특징이라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 폭발적인 AI 시대와 함께 에너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항상 매수 포인트 온다면 뛰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해상 풍력에 대한 사업과 함께 ESS에 대한 전문 개발사로서 항상 에너지에 관련주로 관심도가 높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법과 신속 처리에 대한 소식 그리고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 흐름은 장기적으로 요새 많이 올라가 단기는 빠졌지만 여전히 유가는 좀 과열된 그러니까 고점이죠.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안보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경영 효율화,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다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아요. 에너지 좋고 국내 최대 규모 재생 에너지 확대법이라든가 다 좋은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실적을 봐야겠죠. 이제 36 비싸네요. 퍼가 높아요. PBR 4.3.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 수치는 비싼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21선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저평가 속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런 종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흐름 도와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명품 투자 포인트도 잡아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풍력에너지 관련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시세가 좋았고 현재 애프터 마켓에서도 오늘 종가 대비해서 SK 오션플랜트 지금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고요. 태움까지도 27%까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풍력 쪽이 풍력 발전에 대한 금지 행정 명령을 이제 무효 판결해가지고 항소에 대한 또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신청을 철회했다. 그래서 트럼프도 풍력 좋다 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그중에 이제 CS 베어링이 글로벌 풍력 터빈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고객사로서 검증되어 있는 베어링 전문 기업인데요. 먼저 제가 차트 통해서 CS 베어링 흐름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퍼가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PBR 역시나 저 PBR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이제 태양광이 먼저 올라갔고 이제 풍력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앞으로 꾸준한 상승에 초점 맞춰서 3,600원에 대한 전저점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진적 상승 초점 맞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세계 1위의 풍력 타워 기업인 CS 윈드 바로 이제 세계 1위 풍력 타워 기업 CS 윈드가 모기업이고 CS 베어링이 이제 자회사가 될 텐데 역시나 똑같이 근데 CS 윈드가 5개월 이평선 회복을 한 모습 좀 더 대양봉의 절반을 돌파해서 방향이 좀 더 명확합니다. 역시나 저퍼저피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속에 있는 풍력주는 조종시마다 매수 마인드가 좋을 것 같고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 일단 가격적으로 조금 상대도 높지만 역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풍력은 조정시마다 매수 마인드 속에서 20개월 이평선 흐름, 장기적 흐름, 양호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풍력에너지 관련주들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공통적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종목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마녀공장.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하신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째인데 코스닥 지수 대비 선방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또 기간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갔고요. 다음은 호텔신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포착이 되면서 7% 상승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55,000원대 하단을 지지받고 잘 올라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에이징랜드.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하신 종목이죠. 그때 이후로 하루 빼고 매일 올랐네요. 지금 6거래일 만에 벌써 26%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어서 네이버 전문가답게 네이버 위원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급등 바로 직전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송일이 포인트인데요. 5월 28일 또 지난주 목요일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이 잘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2% 조정을 받았네요. 일단 마녀공장 고점을 살짝씩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네요. 예, 제가 마녀공장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자사주 매수를 최근에도 했고 3월 달에 해서 그 자사주 매수가가 별 차이가 없고요. 핵심 경영권 인수했던 최대주주가 가격이 22,000원대 매수했습니다. 차트 통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22,000원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3월 달과 최근에도 3월 달과 최근에 자사주 매수가 여기서 들어와서 하방 경지 확보했고 경영권 인수에 대한 22,000원까지의 상승폭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이 올라가서 가성비가 좋아진 한국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K뷰티 하면 또 한국이 되겠죠. 화장품 쪽에서 인기 많고 그중에 올리브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클렌징 오일 1위 기업이 바로 마녀공장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하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산업 클렌징 오일에 대한 영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는데 주봉이 상승 신호가 나왔고 이제 일봉도 20을 돌파했기 때문에 점진적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요. 호텔신라 역시 같은 한국의 외국인들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호텔신라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호텔 레저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K뷰티 쪽에 만영훈장 호텔신라 이번 환율 상승 계속 하니까 그 수혜주를 찾아야겠죠. 그 두 가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교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주봉이 상승 신호 나면서 이제 상승 흐름 밴드 상단까지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 탄력적 상승세. 그래서 둘 다 방향성이 명확하다. 환율 상승 수혜주 두 가지가 방향성이 명확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정배 상태인 만큼 관심도가 높습니다. 다음 종목 에이진랜드인데요. 반도체 쪽에서 내가 후성과 에이진랜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후성 요새 수직 폭등했고요. 에이진랜드도 지금 올라가지 않은데 공모가 25,000원. 그리고 또한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TSMC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에이진랜드 바로 거쳐가야 되는 디자인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 에이진랜드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실적이 특히나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몇 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 성장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월봉상 상승 방향 잘 타고 있고 현재 일봉상 주가가 쭉 빠졌을 때 이때 공모가 이하라든가 혹은 리피싱 가격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린 거예요.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다른 것도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후성과 에이진랜드 반도체 두 개 종목 쓰고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가는 모습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일단 생명선인 22선 대응을 이어간다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이버인데요. 제가 대한항공도 꾸준하게 설명드리면서 신고가를 바라볼 수 있는 대형주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 타자 대한항공 다음 타자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젠슨항이 네이버를 어떻게 평가했죠? 기업이 10배 성장할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엔트로픽도 네이버와 손잡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죠. 또 오프라인도 오죠. 엔비디아는 VVIP 파트너사로서 로봇 시뮬레이션 옴니버스의 이 네이버 기술이 다 탑재가 돼가지고 앞으로 모든 로봇 기술자들이 이 네이버의 기술을 봐야 된다는 점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대라는 걸 뒀습니다. 끝났죠? 요 고점 매물대 거래가 실렸죠.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꾸준하게 20개월 이평 잡고 약세봉 나올 때까지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진단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거래 종목은 로봇주는 로봇주인데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로봇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에 그렇죠. 뛰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또 로봇에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입지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로봇 플랫폼 보핏. 요새 보핏 아시죠? 이제 웨어러블 로봇. 그래서 헬스케어와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중심의 다각화를 하고 있죠. 보핏 중심으로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기술에 대한 기술과 가전 융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을 잡고 그 관련성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로봇 산업의 수혜를 기대할 만한 종목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인탑스 보겠습니다. 인탑스 일단 뭐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정밀 가공, 조립 대행하는 공장으로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이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 가전제품의 내외 장지를 정밀하게 찍어내고 조립하는 납품하는 기업으로 일단 뭐 스마트폰 관련성은 있지만 로봇 제조, 위탁 생산 본격화됨에 따라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서비스 로봇의 생산 주도적인 로봇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탑스입니다.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로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보행 보조 로봇 보핏 시제품부터 제작부터 초기 위탁 생산까지 이 동사가 전담했거든요. 보핏하면 바로 인탑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인데요. 저퍼 저피비아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퍼 저피비아
그러면 일단 가격적 충분 매트가 있고 패턴상 한쪽으로 쏠리면서 신저가가 꾸준하게 수년째 내려가다가 이제 저점이 막 높아지는 쌍바닥 형태를 띄었죠. 쌍바닥에서 지난달 거래 조금 뭐 크게 되지 않지만 윗꼬리 맞고 약세봉의 소화를 거치고 돌파했다. 방향은 위쪽 이미 잡혀 있죠. 이 상태로 간다면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22선 내지 5월봉의 20개월선 잡고 꾸준한 우상향 기조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종목들답게 꾸준한 우상향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인탑스였고요. 두 번째 유망주 어떤 걸까요? 네, 대명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가 에너지 관련주가 아까 제가 풍력 관련주도 주가가 참 많이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풍력주에서 못 갔던 것 중에 또한 뭐 대명에너지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발전에 대한 금지 행량 명령에 대한 무효 판결과 함께 항소를 신청을 철회했다 해서 아까 풍력이 대다수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좀 안정감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명에너지가 풍력 관련주에서도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고 실적도 굉장히 좀 명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상 풍력에 대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라남도 및 서해안 중심의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화가 됨에 따라 본격적인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초기 형태에 있는 기업이 바로 대명에너지인데요. 그만큼 이제 새롭게 뭔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주가 잘 갈 수 있겠죠. 또 대기업들이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모든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아리백 시장 이행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 동사가 보유한 발전 자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에 대한 공급 계약도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실적이 명백히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광 EPC 및 인버터를 비롯해서 특히 ESS라는 것도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 현상 때문에 바로바로 송전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ESS에 대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ESS 연계 사업을 통해서 북미 등 해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ESS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바로 대명에너지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월봉 차트가 신저가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한 번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항상 연속적인 꾸준한 하락 속에서 강한 상승 시 전고점 부분에서 단기 매도, 외바닥이니까 가다가 멈추는 거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쌍바닥, 여기가 쌍바닥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때 쌍바닥을 깼지만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난달 5월 달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대다수가 다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차트가 깨졌네? 깨진 게 아닙니다. 거래가 터졌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재차 요 붕괴됐던 5개월선 있죠? 회복하면 이제 방향성은 명백하다. 그래서 지금 선취매석으로 이번 달 저점을 대응 기준가 삼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고 확인 매매한다면 5개월선 회복한다면 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일봉상 22선 돌파와 풍력에 대한 대다수가 강세가 나왔고 이제부터 선취매성이 유리할 것 같고 특히나 실적 면에서 봤을 때 분기가 중요합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선취매성의 22선, 5위선 매매로 이어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2시에 공개방송에 오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명품 수사법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에너지 하면 또 정공주 위원님인 거 아실 겁니다. 관련주 안에서 대명에너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 선물이 강보합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뜨거운 스페이스X 간밤에 19% 급등에 이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9% 가까운 폭등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반도체 안에서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